다시. 아 웃겨. 자 하나 둘 셋. 자, 18회 칙팬인가요? 18회입니다. 17회는 어떻게 진행했죠? 17회는 누구 한 분 아프셔가지고 내가 대충 녹음으로 떼우고 자 18회 계속 그 끊기지 않고 그래도 계속 덕분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중요. 퀄리티 지금은 퀄리티보다는 계속 하는 게 중요한. 네, 맞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또 18회 자 책이 뭐죠? 호모데우스인데 내가 이제 베트남 출장 가는 바람에 사실 나는 못 읽었고 이제 영석이가 이렇게 호모데우스 정말 유발 하라리. 야, 우선 이거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거야? 야 근데 유발 하라리는 얘가 책 잘 쓴다고 너무 소문이 나 있으니까 아 대박이야 얘. 네. 천재야 천재고 어, 문체도 너무 그래도 그나마 그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쉽게 썼고 개인적으로 평점을 준다면 책의 난이도는 가독성 이거 가독성은 3. 좀 어려운 그래도 어려웠고 하지만 적절성은 5. 오케이 간단하게 얘기해줘. 나 전혀 못 읽어서 몰라. 어떻게 이건 왜 읽고 싶었어 이게? 이게 내가 그 유발 하라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로 좀 유명하잖아. 그 다음 나온 책이 호모 데우스로 알고 있거든. 근데 나는 그 사피엔스를 읽어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너무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놔서 재미가 좀 나는 없었어. 읽어봤어. 읽다가 이건 좀 내한테 좀 흥미도가 떨어져서 유발 하라리 걸 읽는다면 요걸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적어놨다라고 나는 간략하게 봤었거든. 그래서 요걸로 선정을 한 거지. 이 책에 대해 검증은 이미 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유발 하라리가 시리즈로 해서 3편을 냈어. 첫 번째가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고 어떻게 그 지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써 있고 호모 데우스는 이제 사피엔스 이후의 제너레이션, 사피엔스 이후의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신적인 데우스 같은 신적인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놨고 그런 가능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 마지막 편이 2018년도인가에 나왔어. 21세기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맞아. 그게 이제 완결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읽으니까 이게 딱 중간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사피엔스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앞으로 21세기 어쩌고저쩌고 그거도 되게 어떤 또 예측을 하고 어떤 가능성을 또 제시를 했을지 궁금하더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했을까라는 그 깊이에 되게 놀랐어. 그러면은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 책을 짧게 요약해 줘 봐봐. 짧게. 그러니까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시절에 그러니까 동물과 거의 같은 동등한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동물을 제압하고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어. 호모 사피엔스가 정복했고 그랬던 이유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인지혁명, 문자의 발명, 뭐 그런 것 등등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쭉 흘러오다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해서 그러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점점 더 수명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 기아로부터 벗어나고 점점 더 행복을 더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지금 우리의 시대고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인간이 발전할 것인데 인간은 불멸 그 다음에 영원한 불사 아니면 그런 더욱더 강력한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진화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호모 데우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의 미래는 인간이 오히려 다른 어떤 뭔가
뭐랄까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동물과 같이 지배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누구에게? 그러니까 신에게? 자세히 들어가면은 신은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계적인 유기체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 우리가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정의 알고리즘으로 짜여 있다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했던 것이 그런 알고리즘으로 내가 어떤 것을 접했을 때 반응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뭐 행할 때 행동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일정한 알고리즘으로 다 짜져 있다는 것이고 그런 알고리즘으로 인한 데이터들이 쭉 축적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의 형태로 진화할 것이고 그러한 뭔가 초월적인 인간이 탄생할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피엔스들은 뭐 정복을 굴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인간이라는 이 종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는데 그 종 내부에서도 지배적인 종이 탄생한다. 그렇지, 이런 거구나. 맞아. 그게 호모데우스라는 종이고 지금은 무서운데? 사람은 다 똑같은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잖아. 단지 차별은 부의 차별, 그렇지. 어떤 생활 환경의 차별인 건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어쨌든 사회적인 방법으로 공평하게 이게 부를 나누고 있잖아. 사회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아예 차이가 나버리는 거야. 알고리즘이 너무 정확하고 데이터가 풍부한 인간인 사람, 그런 거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그냥 그 보통의 사람. 시점이 언제쯤이야? 그런 것도 있어? 이 사람은 한 30년 정도, 30년에서 50년 정도 뒤라고. From now? 지금부터. 무서운데? 내 살아생전에 그러면 집에 그래서 진짜? 그게 근데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아니면은 어떤 그 또 다른 장치로서 그게 극복이 된다는 거야? 어떤 이 생물학적이라기보다 어떤 의식과 이런 나의 그런 의식과 지능들이 그렇게 더욱더 발전을 해간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살아있는 애가 30년 뒤에 그만큼 천재가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는 이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야.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어떤 경험을 당했을 때 우울한 감정이 드는 거를 그 이유가 예전엔 몰랐는데 그게 어떠한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에 의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알고리즘이 뭐였지? 알고리즘이 어떤 짜져 있는 논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인풋을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 내가 뭐를 넣었을 때 거기에서 연산에 따라서 뭐가 결과가 나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논리. 뭐 하면 뭐가 되고 뭐 하면 뭐가 되고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이게 돼서 이게 되면 이게 나오는 그런 그게 일련의 알고리즘인데 그런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항상 뭐 예를 들면 행복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어떠한 상황에서든 뇌를 조작하는 건가?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점점 더 내가 사람을 탄생시킬 때도 요즘은 인공수정 시험관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만들잖아. 근데 그 생명 자체의 DNA를 정말 우수한 DNA로 우수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조작을 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더 좋은, 더 멋있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그런 거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냥 한낱 그냥 어떤 기계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유발 하라리 얘는 어쨌든 그 지금 우리 이 인간이라는 종을 비슷하게 기계로 그렇지. 생각을 한다는 기계로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잖아. 그렇지. 그것도 그 감정이 그냥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얘는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어떠한 논리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다 각자가 다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이도 뭐 되게 여러 가지 예가 나왔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동물로 시험을 하잖아. 쥐로 실험을 하는데 얘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어떠한 뇌의 어떤 일정 부분을 건드려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감정까지도 컨트롤할 제어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건 감정이 아니라 본능,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느낌이랑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네. 불안과 기쁨도. 기쁨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감정, 우울이란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날까? 어떠한 상황에 또 사람마다 또 그런 나타나는 시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그거는 자기의 어떤 경험의 축적. 그건 이 사람은 그걸 데이터라 그러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쌓아오면서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이 만들어진 거고 그걸 인류 전체로 사피엔스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수많은 경험들이 막 쌓이고 교류가 되면서 사람들은 진화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진화라기보다는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일정한 알고리즘을 형성했다는 거야. 효율성이 높아진 거구나. 효율성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고 하게 되면 초월적인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 사람이. 그 초월적인 존재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판단한 어떤 예가 있어? 예나 어떤 근거라던가. 그러니까 그 흐름은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흐름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증명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마치 예전에는 우리가 뭐랄까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해 줬던 거는 이세돌 알파고 또 하나 예를 들어 그런 게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예술 쪽에 창작을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또한 수많은 데이터 축적을 통한 알고리즘으로 더 좋은 걸 창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대. 우리가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 있잖아. 그것들을 쫙 해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어떤 일정 알고리즘에 딱 넣으니까 그 정도 수준의 새로운 곡이 탄생이 됐고 사람들한테 그걸 들려줬을 때 구분을 못하거나 오히려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더라고. 실험도 있더라고. 그건 컴퓨터가 한 거지. 그건 컴퓨터가 한 거지. 근데 그 얘기는 혹시 없어? 그러니까 컴퓨터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컴퓨터는 컴퓨터고 우리는 인간인데 이제 이 작가는 컴퓨터는 인간이든 똑같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했듯이 뭐 컴퓨터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순간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혹시 없어? 그냥 무조건 인간에 대해서만 적혀 있는 건가 여기는?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알고리즘을 내가 뭐 바꾸거나 통제해가지고 호모 데우스라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더라도 어쨌든 기계보다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예전에는 뭔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고유의 가치라든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치.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지. 그게 우리 전반적인 가치관이고 기조인데 그게 아니라 말했듯이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야. 안 받아들여지네.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말은 알겠어.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기계라는 건 훨씬 더 많은 것을 축적할 수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동물을 지배한 것처럼 나중에는 우리가 호모데우스의 어떤 호모데우스가 나타나면서 그런 차별적인 존재로 이제 막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그런 기계, 완벽한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고 버린 것처럼 우리도 버려줄 수 있다라는 도까지 가더라고. 기계로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의 피라미드상 우리가 최정점에 있지만 그때는 기계가 머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예전에는 이게 호모 삼피엔스의 세계관이 예전에는 이제 세계관이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중심,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는 것이 중심에 쓴 세계관이 만들어졌어. 그러다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넘어갔고 그게 앞으로는 데이터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무섭다. 그래서 장난 아닌데? 와, 이 다음 책이 궁금해지네. 근데 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변화라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진리고. 근데 하나 희망적인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나오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스나 로마 이 시대에 신이 절대적이잖아. 왜 가뭄이 생겼어?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뭘 재물을 바치고 했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더, 그러니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바뀌어왔다 이런 거네. 그렇지. 신에 의존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으로 넘으면서 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면서 예전에는 그 신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 중심으로 갈 때 굉장히 사회가 망할 것이다, 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간 거고. 또 인간 중심의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나중에 그런 데이터 알고리즘의 세계관으로 갈 때 굉장한 반항과 거부감과 무서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또 예상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건 내 생각인데 사람이 훨씬 더 편하고 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위험에 노출되고 그런 것들을 다 기계가 대체하게 되니까 사람은 그 편의를 활용하면서 그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좋은 방향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 왜냐면 그 뭐 가정이야 좋을 수 있는데 결국은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방향이라 그러면 그게 결국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근데 급격하게 갑자기 그 데이터가 중요해질 수 있었던 거는 하드웨어의 발달 때문인가? 그런 얘기는 없나? 그런 얘기는 없고, 하드웨어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간 중심적인 사회에서 데이터 중심적인 사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사람들은, 그냥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것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왜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경제적이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클라우드라던가, 그러니까 뭐 우리 컴퓨터도 엄청 빨라졌잖아. 그 뭐 하드디스크도 옛날에 HDD인가 뭐 거기서 SSD인가 뭐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축적하고 음. 그거를 기기가 알아서 분류하고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그게 이게 가능한데? 하면서 데이터 위주의 어떤 판단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발전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은 없어. 없어. 언급하지 않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진화,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생명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래. 생명은 유기체는 너라는 사람은 그냥 그걸 계산하고 결정하는 기계야. 다시 생명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명, 살아있다, 우리가 생각한다, 얘가 말하는 데이터가 뭐야? 정보야? 정보지. 의사결정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가 뭐 전공이야? 역사학과인데 왜 이렇게 분석을 하지? 그래서 되게 흥미로우면서 그럴듯해. 전쟁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21세기의 기술은 인본주의의 혁명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인본주의 혁명이란 건 그때 말했던 신중심의 사회에서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혁명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다 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신의 그 규율에 맞춰서 사람이 행동해야 되고 어떤 걸 판단할 때 거기에 있는 뭐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사람 판단했던 거야. 그래서 막 그런 걸 찾고 무엇이 옳은지를 그른지를 판단할 때 경전의 내용을 찾고 그랬었던 그런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사회. 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정치를 할 때도 이 유권자들에게 권리를 주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도 인본주의의 혁명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옳은 결정이다라고 해서 인본주의 혁명이 됐는데 21세기에는 그런 인본주의 혁명을 뒤집어서 인간에게서 권한을 박탈하고 비인간 알고리즘의 권한이 강화된다. 그런 그렇다는 것은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방향이 맞다면 그 데이터 알고리즘적인 그런 가치에 거부감을 가지는 거구나. 왜냐면 과거에 신을 믿던 사람은 그 이후에 인본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거고 그 전에는 뭐 지구가 중심이니 뭐 다 그런 것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그 이후의 것에 우리도 사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지.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이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지. 우리도 하나의 그냥 일정한 어떤 그런 논리에 따라서 나의 그냥 몸에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행동할 뿐인 거야.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사고한다고 사실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내가 인간이 지나면서 쌓아온 그 데이터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지. 무서운데. 그래서 대충 이 전반적인 흐름이랑 그 내용을 알겠어. 이제 네가 약간 좀 중심적으로 느꼈던 거라 뭐 그런 거 찝어주는 거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 진화해오고 세계가 진화해오는 그 과정들을 되게 물 흐르듯이 논리적으로 다양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해서 굉장히 혹하게 되고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대체 불가능한 뭔가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도 너 그 말에 동감을 하거든.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우리 60억 인구, 뭐 70억 인구. 근데 그것들이 모두 데이터화되고 그치. 모두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다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통제할 수 있지. 맞아. 이게 너가 지금 얘기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되게 흥미로운 게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 내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소개팅을 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둘 다 좋아. 근데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너무 잘 모르게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기계 알고리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떤 기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너보다 너 자신을 더 잘 안다는 거야. 왜냐면 이 기계는 너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 이제까지의 데이터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또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 다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해. 하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해. 하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서 이 B라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하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너의 성향상. 사실은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A라는 사람과 행복해질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 이런 식의 기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너의 경험과 데이터들을 다 갖고 알고리즘이 이게 형성이 된 어떤 기계가 너에게 그런 판단까지 내려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사람이 당연히 자신의 판단을 믿기 위해서 기계의 판단을 믿겠어. 기계의 판단을 믿지.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세계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 이쪽에 의지하게 돼 있지. 무섭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알고리즘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지. 이제까지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너에 대한 정보를 다 이 기계가 그 말을 허용해 주면. 그러니까 뭐 이러네. 우리가 인류가 발달해 올 수 있었다는 건 두 가지를 가진다는 거네. 하나는 기록을 할 수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네. 맞아. 두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인간이 데이터를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패턴을 가진다는 거네. 인간은 어찌됐든 간에 쉽게 얘기해서 패턴을 가진다는 건데 인간이 그 패턴을 깰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없게.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거네. 그렇지. 맞아. 근데 이제까지 인류는 어떤 뭔가를 패턴을 깬다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왔다는 거야. 그리고 너가 정확히 지적했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에서부터 인간으로 진화할 때 네가 말했던 기록, 아카이브 얘기가 나오거든. 문자가 발명이 되면서 동물과 구별이 딱 되었다. 동물을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너가 믿음. 이게 뭐냐면은 상호 주관적인 실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그게 하나의 인지혁명이구나. 그게 인지혁명. 예전에 책에 봤는데요. 그게 인지혁명. 그 두 가지가 일어나면 사람은 동물을 지배할 수 있었고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할 수 있었다는 거야. 커피 한 잔 값에 가치가 있네. 그래.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망각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렇지. 다만 우리는 이 무의식에 대한 직관을 믿기도 하잖아. 맞아.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보통 10명이 있으면 7명이 예를 들어 보수적인 사람이 실패를 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믿는, 그러니까 자기가 망각한다는 걸 인정하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될지 않아. 그게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네. 그치. 의존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사람은 그냥 소비재로 전락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과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이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기계가 다 하는 거고, 사람은 먹고 자고 싸고. 그럼 호모데우스는 뭐해? 호모데스는 그 기계, 그러니까 완전히 초인류적인, 그러니까 그런 알고리즘을 딱 지배하고 있는 특정의 소수 권력들.
근데 그 소수 그 권력들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권력들보다 기계가 높이 있다며. 그거는 이제 이 책 뒤에 이야기인가? 그런 그냥 가능성인 거고 지금은 데우스가 기계를 컨트롤하고 그렇지. 있는 거네. 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초인류적인 호모 데우스라는 존재가 권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를 지배하고. 더 불평등이 심해진 거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미치겠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개인 정보가 허용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개인 정보를 다 허용해주면 우리가 이제 차고 있는 그 웨어리스라든지 그런 걸로 다 정보가 다 가는 거지 기계한테. 우리의 모든 정보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나보다 더 잘 아는 기계가 생겨났어. 야, 근데 그 두 가지가 참 웃긴 게 개인 정보를 주는 게 개인의 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개인이 철저하게 지배받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앞으로의 진짜 미래가 어떨지 미치겠네. 완전 외통수인데.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책에 의하면. 그렇지. 와. 그래서 나는 이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다 뭘까?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그럼 누가 해? 그런 이제까지 인류가 지내오면서 쌓은 경험과 믿음과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논리 체계, 내 뉴런이 장착된 거네. 논리 체계에 의해서 딱딱딱딱딱. 진짜 그냥 딱 와닿는 믿음은 그거잖아. 그 지동설, 천동설인가? 천동설. 그거에 옛날 사람들은 완전 꽂혀 있었잖아. 그렇지. 지구가 중심이라고. 그렇지. 90% 이상의 사람. 맞아. 믿음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틀린 거였는데 사실은 그 후자가 맞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천재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더 지나서 맞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고. 그 말은 네가 방금 전에 질문을 던진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의문과 모든 불만족, 만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믿음 속에서 그렇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맞아. 인간이라는 게 어떤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아니란. 그런 게 좀 나와.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그럼 그 뭐지? 안 되고 있었나? 아니 되고 있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라던가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설명 없어. 전혀 없어. 행복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도 그냥 감각의 어떤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승진하고 사랑을 해서 느끼는 행복 있잖아. 돈을 많이 벌 그런 행복도 그냥 일종의 유쾌한 감각이라는 거야. 그게 행복이라는 것 자체도 정말 어떤 그렇지. 이게 게 아니라 일종의 감각이라는 거야.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얼마 불쾌한 전에. 것도 그냥 불쾌한 감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슬프고 이런 거. 갑자기 얘기가 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명사를 만들었잖아. 그렇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실제 하느냐? 그렇지. 그게 상호 주관적 실제라고 얘기하거든. 서로 간에 우리가 법, 국가, 돈,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뭐 있지? 그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잖아. 국가라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만든 거잖아. 여기 이 땅에서 이만큼은 아프리카라는 나라, 이만큼은 아시아라는 나라. 상호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 우리가 만든 거지. 그치. 네. 상호 주관적으로 만든 실제라는 거지. 그런 존재라는 거. 상호 주관적 존재. 100년 전에 아프리카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나라도 그냥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 보고서 이렇게 나눠서. 근데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근데 오히려 그런 국가라는 건 그나마 눈에 보이니까
믿을 수 있는데 그치. 신이라던가 그렇지. 그것도 상호 주관. 사랑이라던가 그렇지. 행복이라던가 그렇지. 이런 거는 응.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안 보여. 안 보여. 존재하지 않아. 그냥 그게 있다고 믿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게 있을 맞아. 때 우리가 좋았을 때 혹은 기뻤을 때 혹은 뭔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를 그 상황으로 정의해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렇지, 맞아. 그래서 여기 너 정확히 지적했는데 미치겠네. 혼란스러워져. 그러면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사님 뭐였더라? 그러면 어떤 실체가 실제로 하는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고? 아주 간단하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보면 된다. 그러면 실제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이 사람은 너가 지금 들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고통이 느낄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는. 이거 한번 이 페이지 한번 읽어. 네, 읽어볼게 그러면. 제우스의 사원을 불태워도 제우스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다음. 유로아가 가치를 잃어도 유로아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 실제하지 않는 거야. 은행이 파산해도 은행은 우리가 다 그건 상호 주관적 존재로 그냥 믿고 있는 믿음인 거지. 은행, 느끼지 않는다. 돈.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도 그 나라가 그러면 그 나라는 실제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그냥 믿고 있는 거야. 그 나라도. 그게 나라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냥 서로. 이런 경우 고통은 단지 은유다. 반면 병사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면 그는 실제로 고통을 느낀다. 굶주린 농부는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 고통을 느낀다. 갓 태어난 송아지와 떼어놓으면 어미 소는 고통을 느낀다. 이런 경우 고통은 실제이다. 물론 허구에 대한 믿음도 고통을 초래할 수 할 것이다. 전쟁의 원인은 허구이지만 고통은 100% 실제한다. 허구는 나쁜 것이 아니다. 허구는 꼭 필요하다. 돈, 국가, 기업 같은 허구적 실체에 대한 널리 통용되는 이야기가 없다면 복잡한 인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똑같은 허구적인 규칙을 모두 믿지 않으면 축구 경기를 할 수 없고, 그렇지. 허구 없이는 시장과 법원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 그렇지. 기업, 돈, 국가는 우리의 상상에만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라고 그것을 발명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가? 아우 소름 끼쳐. 얘 뭐야? 미치겠네. 좋다는 거야? 그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위해 어지럽다. 뭐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사실 봐봐. 우리가 미치겠네. 뭐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일을 하고 하는데 다 허구인 그런 실체를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를 만든 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우리가 맞아. 아유 어지러워. 그거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판 호모데우스구만. 그렇지. 맞아. 그러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효율적인 기계 있잖아. 우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데이터 알고리즘의 기계를 우리가 편하려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 자율주행, 맞아. IoT, 맞아. 데이터 기반의 AI 우리가 편하려고 만든 건데 사실 나중에는 우리가 거기 지배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말 사람이 정말 어떤 중심을 잡고 왜 이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럼 솔직하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호모데우스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겠어. 우리가 호모데우스가 우리라는 건 너와 내가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대세인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걸.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나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냥 호모 사피엔스로 남아서 그렇지, 결국은 그렇지. 호모 데우스의 지배를 받고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80%는 20%의 지배를 받는다. 맞아. 면 그 우리가 80%가 되기보단 20%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우린 80%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 이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아이 머리 아파. 왜냐면 이미 벌써 정보의 불평등화는 이미 되어 있고, 소수의 몇 명의 대기업의 그 엄청난 공룡기업의 사람들이 다 그런 정보를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미 우리는 좀 뒤처진 상황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회사들이 내가 얼마 전에 읽었던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프린시플이거든. 책이. 미국의 투자 회사인데 그게 이미 80년대부터인가 그 사람이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든 거야. 그 사람이 스스로. 그래서 2009년도 그 리먼 사태 왔을 때도 걔가 이미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한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부각을 받으면서 그 회사가 또 그때 급성장을 했거든. 그 책을 읽으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인간이 판단한 것보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단한 게 훨씬 수익률이 높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걸로 하고 있잖아. AI 로봇으로 그렇게 지금 많은 부분을 돌리고 있대. 투자하고 있고. 왜냐면 단타 있잖아. 사고 팔고 기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야. 0.1초, 0.001초 안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기계에 벌써 의존하고 있는 거지. 잠깐만 다시 돌아와서 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이 가치야. 그렇지, 나의 가치. 그러니까 나라는 객체의 가치. 그리고 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라는 밸류의 가치.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핵심 밸류들. 너 밸류가 있고 뭐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없는 거야. 너가 이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너가 인류가 쌓아온 진화론적 관점의 데이터와 너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게 일정한 알고리즘으로 그냥 너는 그거에 따라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뿐이야. 네가 사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가 사고하는 게 아니야. 그럼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생각이 나는 거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감각을 느끼는 거고 한다는 거 있다는 게 이 사람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왜냐면 동물 실험에서 그런 걸로 제어를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과 이 사람 느끼는 감각과 이런 것들을 다 그런 통제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네가 얘기한 게 뭐였지? 상호 주관적 존재. 그 믿음 이런 것들. 우리는 통제를 받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짧은 100년, 200년의 그 근현대사 속에서 법이 제정되고, 그렇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듯 보였으나 그 중에 소수의 20%는 상호 주관적 존재. 그것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맞아.
그걸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는 스테이블해졌고 뭐 사실 우리가 뭐 일제 침략기처럼 뭐 그런 목숨을 바쳐서 사명감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뭐 결혼도 뭐 미룰 수 있는 거고 그냥 그 현재의 생산 활동을 하면서 그 작년에 키워드였던 소확행을 누리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네가 말한 소비재로 넘어가는 단계가 그렇지. 되는 거구나. 반박이 안 되더라고. 어떻게 설명 뭐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재밌네. 근데 원래 그러니까 그 단어의 그 어떤 정의에 우리가 반발심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근데 움직이는. 우리가 그 틀을 깰 수가 있을까? 내 알고리즘을 깰 수가 있을까? 나 그게 그러니까 그걸 깰 수가 있으면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깨는 사람이 데우스인 거야. 깰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거를 깨우는 사람이 데우스가 아니라 그런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호모 데우스인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더 많이 가져야만 그 전에 걸 깰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그럼 예를 들어 역사에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 역사에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성각 기억은 안 나. 없었던 것 같아. 그거는 그냥 1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흐름상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 게 더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해서 그 노예를 없애자라는 것도 인본주의로의 방향 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잖아. 그럼 거기에 핵심에 링컨 대통령이 있어. 있다 하더라도 링컨이 했느냐? 그게 아닐 수 있는 거라는 거지. 마틴 루터 킹이 거기서 자기가 연설을 했다. 그럼 마틴 루터 킹이 했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이지. 그렇지. 맞아. 그게 결정론적 사고인데. 결정론적 사고. 어떠한 이 세상은 일정한 논리가 있고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미치겠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 태어나고 사고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맞아. 그게 결정론적 사고. 나 무서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세계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 생명은 소중하다고 하고 사람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냥 하나의 종으로서 태어나고 사고하고.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거 나와 있어? 그런 건 없어. 그렇지.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그걸 적어놨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 우리가 만든 허구의 상호 주관적 존재에 지배당해서 불행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나는 허구니까 이게 바본 거지.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뭐랄까 이미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거니 그냥 그 속에서 어떤 그런 허구에 놀아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 행복조차도 행복이 아닌 그렇지. 상황인데. 그렇지. 웃겨. 재밌네.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에게는 지능이 있고 그 지능을 활용한 의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의식과 지능이 예전에는 불분명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21세기는 이 지능이라는 거는 데이터라는 거고
이 의식이라는 거는 일정한 논리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의식과 이 지능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야, 지금부터 빨리 컴퓨터 언어 공부해야겠다. 근데 사람이 의식과 지능 이걸로 다 설명이 사실 되는데 더 뭐 없잖아. 더 뭐 있어?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아니 그런 건 정의가 있겠지. 있어? 그 알고리즘의 깊이가 다르겠지. 깊이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 데이터를 100을 순식간에 1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10,000개의 알고리즘. 근데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의 퀄리티가 다른 거지. 퀄리티가. 그게 우리가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알고리즘이 있는 거야. 있는 거라고 나는 믿고 싶은데 이제는 기계가 너무 방대한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 같아. 지금 이 얘기를 미루어서 보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리미트가 없어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그 알고리즘의 그러니까 데이터가 첫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거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CPU가 발달한 거고 그것이 발달을 하니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예전에는 이런 기기가 없으니까 만들 필요도 없었는데 혹은 가상으로 사람들이 가정을 해서 만들어 놨던 걸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적용을 해보니까 되네? 그래서 알고리즘들이 점점 더 디벨롭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그걸 따라갈 수 없지. 없지. 당연히 없지. 절대 못 따라가지. 절대 못 따라가지. 왜냐면 인간의 뇌는 나의 경험과 세계가 만들어 놓은 그 추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축적하고 있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회가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면 기계를 따라갈 수 없어. 이런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사회로 가게 되면 효율성, 어떤 확률에 의한 그런 걸로 가게 되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게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미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그거 기반으로 다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거 기반으로 제품을 디벨롭 시키고 있는데 그 말은 그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거지. 여기서 얘기한. 그렇지. 맞아. 그게 바로 호모데우스인 거지. 그런 그렇지. 것들이. 그런 것들이 호모데우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메이저리티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많은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기업들 혹은 몇몇 국가들 이의 소수가 호모데우스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동물과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 우리가 동물을 지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서 가축화시키고 우리도 그런 호모데우스라는 집단에 속하지 못하면 호모사피엔스는 그렇지. 호모데우스의 지배를 받는 거야. 거기가 그 사람이 짠 알고리즘과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판에 우리는 거기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왜냐면 그게 가장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이니까 걔네들은 그걸 쓰는 거고 그렇지. 써보니까 되니까 계속 쓰는 거고. 그렇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대. 진짜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이게 1부, 2부, 3부가 있잖아. 제목만 보더라도 1부는 호모 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야. 사피엔스를 정복했지.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다. 상호 주관적 실제로 의미를 부여했어. 3부 마지막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 그게 30년이라고? 와. 엄청 빨리.
얘는 이런 거 어떻게 적었지? 이런 책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디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쓴 그러니까. 거지? 얘의 방법론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있나? 아니겠지? 아닐 것 같은데. 와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이 작가는 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 생각의 방향은 아. 기존의 그 관념이라고 정하자. 그 관념을 믿음을 반하는 방향인 건가? 아니면은 그렇지.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 사회에 사람이 최고다라는 사회의 그치, 관념에 그치. 살고 있잖아. 어. 그거에 반하는 거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그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적어준 거네. 그렇지.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쓴 게 아니래. 자기는. 자기는 예언론자가 아니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줄 뿐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세계가 그렇게 흘러왔어. 반박할 수 없어. 그럼 앞으로 그 다음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는. 대단하네. 이 사람은 그 핵심을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뭐 예를 들어 아까 그 뭐였지? 인지혁명? 인지혁명. 이런 개념을 정리해내 버리는구나. 그렇지. 그런 개념을 정리해낸다. 우리가 수많은 그 어쩌면 그냥 무시적 그렇지도 않을까라고 한 거를 이 사람은 딱 끄집어내가지고 개념화 시켜서 이렇다라고, 사람이란 이렇다.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수많은 예시와 실험과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 개념을 설명을 해버리니까 또 뭐 믿을 수밖에.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 없게 그렇지. 되는 거구나. 대단하다. 네가 느낀 건 뭐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그냥 사람이란 건 정말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일까? 대단하다. 인본주의라는 걸 깨고 통째로 흔들어 보는 버리네. 거지. 그런 부분에서 뭘 위해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뭘 위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더 노력해서 그런 우리가 알고리즘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호모 데우스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지금 현실 사회에서 그런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막 아둥바둥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런 걸 그냥 인정하고 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것이 현명한 것인지. 인간은 무엇일까라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IT라고 하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쨌든 컴퓨터 디바이스 관련된 우리가 쓰는 컴퓨터 이게 너무 발달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의 발전은 멈추고, 그렇지. 한계가 없이 계속 이 IT는 계속 발달해오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너 되게 무서운 게 이걸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는 건 지금 아직까지는 사람이잖아.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 그렇지. 사람이 스스로, 개입 안 해도 스스로 음. 발전한다는 거야. 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일정 수준이 되면 지금까지 축축해온 것으로 어떠면 사람도 그래, 이 세상을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온 거잖아. 동물에서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발전시켜 온 거잖아.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 주관적인 실제를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 계속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 뭐 기아, 질병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과학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 컴퓨터 알고리즘 데이터라는 것도 그렇다. 이 아까 말한 우리가 얘가 정의한 개념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모든 것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호 인지혁명, 네가 말한 상호 주관적 실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인류 전반을 틀어서 적용을 해보면 다 적용이 되는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맞아. 무섭다. 그게 그냥 내 입장에서 무섭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있을까? 창조? 창조라는 건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창조라는 게 내가 창조라는 것도 허브이고 내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지 사람이 뭔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만드는 그런 어떤 개념일 뿐이지 사실은 수많은 그 만년 동안 쌓아왔던 데이터와 경험의 축적으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나온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면 사람만이 창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대체할 수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창조라는 게 그 사실 창조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갑자기 아닌 이런 거지. 생각이 들었어. 그냥 웃긴 얘기인데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 인간이 기계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동물을 지배했는데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기계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기계를 지배하게 되는. 소름. 소름 돋는다 진짜. 그렇지 않냐? 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